자, 지금부터 원서 강독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서 강독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고 앞으로 어떤 걸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 강독에서 다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서 강독은 이 터미널러지라고 얘기를 해서 합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안경과학을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용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리 정리를 해서 일종의 사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이 안경과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어들을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서론에서 잠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원서 강독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예, 안광학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그 원서 강독 1에 이렇게 소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안경과학을 전공을 하게 됨으로써 우선 알고 있는 것처럼 우선 우리가 본다는 것은 바로 빛 때문에 그 모든 사물을 인지하고 색깔을 구분하고 물체를 본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물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빛 때문인데 그 빛의 성질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부터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빛의 성질을 모두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경광학에 꼭 필요한 몇 가지들을 이제 그 선택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광학계라고 해서 이 눈의 구조 있죠. 우리 각막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본 적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채, 그리고 수정체, 그다음에 초자체, 그리고 망막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문으로는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문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용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원서 강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어떤 분야에 대한 것들을 이게 주로 담당을 하게 될 것이냐 하면 바로 이 기하광학, 그리고 물리광학, 그리고 시광학과 임상광학, 그리고 이 광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안과학도 있고 식이외부 생리학도 있고 컨택트 렌즈학도 있고 조제가공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요. 자, 그런 것들 중에 우선 이 원서 강독 1에서는 주로 광학과 관련된 얘기들을 에 대해서 주로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광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이 커리큘럼을 잘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교과목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안경공학을 전공하면서 우리가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기하공학과 물리공학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기하공학은 1학기와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때 걸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물리광학은 2학년 2학기 때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광학하고 이제 물리광학이 이제 어떤 이 내용들을 포함한 부분 과목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 3학년 때 배우는 그 과목은 바로 이제 안경광학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 과목을 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4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 때는 임상광학이라든지 시광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선은 이 기하광학은 빛은 직진한다. 뭐 빛은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에너지이다. 또는 저 밑에 나오는 얘기지만 전자기파이다. 파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비주얼 옵틱스라고 해서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안경광학에서는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주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본다는 것과 그리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빛이 있음으로 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는 이제 학과이기 때문에 전공이기 때문에 비주얼 옵틱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빛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학년 때 임상광학 또는 시광학이라고 해서 조금 고급 수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광학은 병원에서 여러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또는 일반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임상적인 부분들 중에 질환적인 질병 말고 이제 굴절 이상이라든지 양안시 기능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광학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임상광학 또는 시광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이 안경광학에 대해서 안경광학과 학생이다.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전공자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눈을 감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 3번부터 10번까지가 바로 이제 빛의 성질에 관련된 용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도 얘기했었지만 빛은 요 3번부터 10번까지 성질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빛에 대한 성질들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차차 2, 3, 4학년 때 가면서 좀 더 자세한 거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물리학 중에 빛의 영역을 다루는 게 바로 광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광학 중에 빛의 고유한 성질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빛은 눈에 보이는 빛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빛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빛을 전자기파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다양하게 응용도 되고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기파는 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학과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눈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상하다는 거는 이제 이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렇죠? 초점이 잘 안 맞아서 볼 수 없을 때 이 안경 렌즈를 통해서 이 초점의 위치를 망막에 정확히 갖다 댐으로써 좀 더 밝은 세상을 보여주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 비주얼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전자기파들 중에 이 빛의 성질들 중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 중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제 학부에서는 이제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마 전자기파 부분에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분극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분극은 이 빛은 사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 그 에너지가 바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이온들이라든지 원자 또는 전자 그리고 이 그런 사이들의 어떤 인터랙션이라고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을 분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반사와 굴절 이거는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섭이 무엇이냐, 그리고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그리고 스캐터링은 또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차 에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그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용어들을 다루는 이 광학의 이 한 부분이 바로 복사 측정학과 광도 측정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눈은 자동으로 밝은 부분이든지 어두운 부분이든지 우리 이런 걸 많이 경험하죠.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 동공이 커져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리고 어, 이 밝은 곳에서는 너무 밝아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빛을 조금만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홍채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공이 이렇게 작아짐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은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 광학 장비들 같은 경우는 빛에 대해서 이 반응을 그 인공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을 찍을 때는 엄청 태양빛이 밝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밝기 때문에 뭐 조리개를 닫아야 된다, 닫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동으로 이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이 복사 측정학과 광도 측정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이제 이 앞서 설명했었던 요 기하광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지요. 자, 기하광학에서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하광학은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때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기하광학은 우선 눈도 하나의 렌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요. 그래서 눈은 약 플러스 58에서 약 플러스 60 정도의 이 굴절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볼록 렌즈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과 마찬가지로 이 눈의 기능을 이제 광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로 기하광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30번까지 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1년에 한 20개 정도만 배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루고 이거 정도는 꼭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요. 우선 기하광학의 가장 이 중요한 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곡률과 곡률 반경, 그리고 굴절률과 굴절력. 자,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은 약 플러스 58에서 또는 플러스 60 디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 것처럼 과연 굴절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전스라고 하는 말과 방금 아까 이 디옵터라고 하는 것처럼 디옵트릭 파워라고 그래서 아까 이 굴절력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라가 되겠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고등학교 때까지
렌즈는 자, 플러스 렌즈, 즉 오목 렌즈와 마이너스 렌즈, 오목 렌즈라고 하죠.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로 이렇게 구성이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지요. 자, 그런데 렌즈의 이 모양에 따라서 플러스 렌즈가 있고 마이너스 렌즈가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몇 가지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요. 자, 볼록 렌즈만 볼까요? 자, 볼록 렌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생긴 게 볼록 렌즈가 되겠죠. 자, 이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돋보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볼록 렌즈이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생긴 렌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한쪽은 이제 평면이고 한쪽은 이렇게 볼록한 것. 자, 이것도 볼록 렌즈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휘어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렌즈다 이거죠. 플러스. 자, 플러스 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도 마찬가지로 오목 렌즈라고 해서 자, 이렇게 된 렌즈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여러분들 이제 봤었죠. 이 오목 렌즈 이게 저기 마이너스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 또 한쪽 면은 평면이고 한쪽 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렌즈도 이제 마이너스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안경 렌즈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렌즈인데요. 이렇게 됐고 두 개 다 구면을 가지고 있고 두 개 다 구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렌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렌즈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렌즈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이너스 렌즈다. 자, 마이너스 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총 3개. 그리고 세 종류. 그리고 플러스 렌즈도 이렇게 총 3종류의 이 렌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안경광학에서 주로 다루는 렌즈는 주로 이 렌즈가 되겠죠. 이 렌즈. 이거를 메니스커스 렌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중심 부분이 얇고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두꺼워지는 렌즈. 이거를 메니스커스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는 우리가 교정용, 이 글씨를 잘 못 쓰겠네요. 교정용 렌즈. 원래 저는 글씨를 잘 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마우스를 사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안과든지 또는 이제 안경원에 갔을 때 시력 검사를 해서 시력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 좋았을 때 잘 보이게끔 해주는 근데 사용하는 게 바로 안경 렌즈죠. 그 안경 렌즈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근시라면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이너스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모두겠죠. 모두 근시일 것 같습니다.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근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오목 렌즈를 착용을 해서 교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렌즈에 대한 내용들 중에 이 광학 중심과 광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광학 중심과 이 광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렌즈를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눈이 덜 나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많이 나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안경 렌즈를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 처방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광학 중심과 광축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제 가공을 할 때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2학년과 3학년 때 실습과 함께 배우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조제 가공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렌즈를 눈이 잘 안 보이는, 즉 광학적으로 굴절이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주는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광학 중심과 광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뒤에서도 나오게 되겠지만 이게 바로 이 안광학계의 안경 렌즈의 이 주요 점이라고 합니다. 총 6개의 점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벌텍스 포인트라고 해서 정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점, 그리고 절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앞에 있는 렌즈는 보통 이제 앞면과 뒷면이 있지요. 그래서 그 앞면에 대한 정점, 그 다음에 뒷면에 대한 정점, 그리고 앞면에 대한 주점, 뒷면에 대한 주점, 그리고 앞면에 대한 절점, 뒷면에 대한 절점, 이렇게 그 점이 갖고 있는 이 광학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유혈굴절력과 등가굴절력이 있지요. 자, 이 유혈굴절력이나 등가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시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난시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렌즈가 하나 더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를 특별히 이 원주 렌즈라고 합니다. 원주 렌즈라고 하는데 즉 구면 렌즈와 그다음에 원주 렌즈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처방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난시가 있다면 그러한 거 있어서 하나는 구면 렌즈, 하나는 원주 렌즈 그 두 개의 렌즈를 결합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난시가 있는 사람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렌즈를 두 개 사용하지는 않지요. 그 두 개의 렌즈를 광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한 개의 렌즈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여러 가지 이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에 의해서 나온 굴절력을 이제 유효굴절력 또는 등가굴절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안경을 지금 벗고 한번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경 렌즈를 통해서 보는 상이라고 하지요. 이 상은 실제 이 물체들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아마도 지금 벗어서 한번 보게 되면 다 작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시이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근시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항상 작게 보이지요. 자, 그런 것처럼 렌즈가 작게 보이고 어떤 건 두껍게 보이고 라고 그다음에 어떤 건 많이 퍼져 보이고 이런 부분들 얼마 정도 퍼지는지 얼마 정도 두꺼워졌는지 얼마 정도 길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배율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횡배율 이거는 얼마나 커졌는지 종배율 이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대가 되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과학적인 용어가 바로 각배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수차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수차는 특별히 자이델의 이 오수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수차라고 하는 것은 항상 렌즈라고 하는 거를 통과하게 되면 항상 발생되는 것을 이제 나타내지요. 그래서 이 오수차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면 수차, 코마 수차, 그다음에 비점 수차, 왜곡, 상명만곡이라고 하는 이 오수차가 있는데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두 줄 정도로 설명하는 것, 즉 우리가 어떤 이 용어를 몰랐을 때 사전을 찾는 것처럼 사전에는 뭐 여러 가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설명한 게 아니죠. 예, 핵심이 되는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터미널러지, 즉 원서 강독 시간에서 배우는 부분들은 구면 수차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면 수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이나 구면 수차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들은 기하광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것이니까. 자, 이대로 오수차 그리고 크로매틱 에버레이션이라고 해서 색수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색수차는 우리가 색깔, 즉 태양광으로부터 반사되는 그 색이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물건을 보고 있지만 다른 색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색수차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입사동과 사출동 이거는 눈으로 이건 동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동공, 그리고 빛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동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있어요. 이 조리개는 이제 이 사진기에서의 조리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기기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아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눈의 기능 중에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있지요. 바로 홍채가 되겠습니다. 이 홍채를 특별히 아이리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조리개 광학적 기능에서 조리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이 조리개가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함에 따라서 이 광학적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초점 심도와 피사체 심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데 있는 거를 선명하게 보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데를 선명하게 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계된 것들은 아마도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 바로 이런 게 초점 심도 또는 피사체 심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